네, 안녕하십니까. 아라카설팅 윤성민입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만난 원장님들 보면서 이제 느낀 것들이 있어서 직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뭐냐면, 원장님들이 직원을 뽑을 때 직원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원장님도 있고, 기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 원장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원장님은 정말 뛰어난 직원과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직원을 채용해서 일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직원의 역량 차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커요. 매우 뛰어난 직원도 있고 사실 역량이 되게 부족한 직원도 있어요. 그런데 뛰어난 직원과 일해보는 경험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뛰어난 직원과 일하는 게 이제 중요한지, 그리고 왜 뛰어난 직원들을 뽑지 못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거예요. 대부분 이제 뛰어난 직원을 저희가 개원할 때 채용 가이드를 하다 보면은 뛰어난 직원을 절대 뽑지 못하는 원장님, 첫 번째는 바로 원장님이 뛰어난 직원을 뽑을 목표가 없을 경우예요. 그냥 직원 어차피 뛰어난 직원 우리 병원에 오겠어요? 뛰어난 직원 뽑았자 나갈 텐데요. 이런 되게 현실론적인 것도 있지만 아예 좋은 병원을 만들려면 어떻게든 또 뛰어난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뛰어난 직원을 뽑으려는 아예 그냥 목표가 없고 기대치가 없어요. 그럼 절대 평생 뛰어난 직원을 뽑을 리는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원장님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적어도 5명의 직원과 일하던 10명의 직원과 일하던 상관없이 내가 내 안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을 뽑으려는 노력을 리더라고 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아예 없으면은 결국 이상하거나 대충 뽑을 수밖에 없으니 결국 함께 일하는 직원의 역량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둘째가 또 우리 병원이 그런 뛰어난 직원을 받을 시스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뛰어난 직원이 절대 올 리가 없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저희가 그 병원이 작아도 원장님이 좋은 비전과 어떤 좋은 미션과 비전을 갖고 그거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가끔 정말 뛰어난 직원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은 병원에 지원할까 할 정도로 작은데도 지원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은 그 직원들은 내가 비전이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뭔가 함께 만들 수 있다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장님들이 아예 그런 뛰어난 직원을 함께 뽑아서 뛰어난 직원을 뽑는다는 건 함께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장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리더가 없고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아예 구조를 안 짠 거죠. 그럴 경우는 또 뛰어난 직원이 절대 들어올 수 없겠죠.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또 당장 이렇게 뛰어난 직원을 어떻게든 받았다고 해도 그 직원이 절대 오래 일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리더가 내가 정말 좋은 병원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정확한 비전과 그리고 좋은 병원을 만들어내려니까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채용 HR 직원들 자원도 필요하잖아요. 그 직원들을 그러면 어떤 직원을 뽑을 건가에 명확한 어떤 인사의 원칙이 있다면은 그런 직원을 뽑고 그런 직원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무엇을 줄 건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정도 단계의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지 결국 뛰어난 직원이 들어오게 될 기회를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원장님들이 제가 최근에 뛰어난 직원들과 일했던 원장님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 뽑아서요? 근데 원장님들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되게 와닿는 게 뛰어난 직원이랑 일해보니까 전 직원이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직원 때문에. 뛰어난 직원 때문에 서비스가 상향 평준화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뛰어난 직원과 일해보지 않고 그냥 직원을 뽑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런 원장님들 보면은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들이 하향 평준화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상향 평준화, 하향 평준화 된다는 거. 그럼 원장님들은 당연히 어떻게 병원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뛰어난 직원 한 명이 와서 나머지 직원들을 끌어줘서 상향 평준화 된다면 당연히 병원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뛰어난 직원을 어떻게든 리더를 뽑아서 나머지 직원들도 좀 더 좋은 역량으로 올릴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노멀한 직원들이 있는데 정말 관리자나 너무 역량이 떨어진 사람을 뽑아서 노멀한 직원들도 하향 평준화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럴 경우 이제 조금씩 병원에 리스크가 발생하죠. 그리고 대부분 원장님들이 이런 목표가 없으면은 결국은 평생 동안 뛰어난 직원과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아요. 그러면 뭐에 대한 오해가 있냐면 직원들이나 기존에 만났던 그 직원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정말 뛰어난 직원과 한번 꼭 일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첫 개원할 때 특히 한번 노력을 해보라고 해요. 관리자만큼은 뛰어난 직원을 뽑으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진짜 뛰어난 직원을 뽑은 리더들을 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본인보다 관리나 모든 부분에서 더 뛰어난 관리자를 반드시 뽑고 싶다라고 했던 원장님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관리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런 관리자랑 일했기 때문에 병원이 또 엄청난 성장을 만들어냈어요. 그거는 바뀌지 않는 불변의 어떤 원칙 같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더라고 하면은 반드시 좀 뛰어난 직원을 뽑으려는 반드시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병원에 적합한 뛰어난 인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예전에 삽사 그랬잖아요. 전체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저는 뭐 병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뛰어난 직원 한 명이 병원 전체에 엄청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병원의 어떤 경영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들 여기저기 인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직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되게 많은데요. 리더라고 하면은 이런 좀 불필요한 소리들보다는요. 되게 본질적인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직원과 일하고 그 뛰어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경쟁력이 우리 병원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들을 저는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가끔은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뛰어난 직원과 일해보려는 노력을 반드시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뛰어난 직원과 내가 일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도 반드시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병원 성장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